안녕하세요. 한국어메이 교육부 김지영입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죠? 세티니크 신제품 2월 4일에 드디어 출시가 됩니다. 네, 본격적으로 세티니크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두피와 모발의 건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피도 피부인가? 라는 질문에는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네, 두피도 당연히 피부입니다. 두피, 머리를 감싸고 있는 피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두피는 그냥 피부가 아니라 피부의 시작점이라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피는 발생학적으로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아 상태에서 피부가 전체적으로 완성되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게 바로 이 정수리, 두피에서부터 조금씩 발생을 해서 얼굴 피부, 바디 피부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 바로 두피이기 때문에 두피는 전체 피부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왼쪽 피부가 얼굴 피부, 그리고 오른쪽 피부가 두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구조는 동일합니다. 표피와 진피와 피하지방,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런데 보시듯이 오른쪽의 이 두피가 조금 더 두껍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두피는 더 두껍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피는 얼굴과 목 가장 가까이 연결된 피부이자 또 풍성한 모발이 자라나는 신체 기관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특별한데요. 신체 기관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피는 이 피부로서 안쪽에 있는 기관, 즉 두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 또 피부 장벽의 역할을 하죠. 피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바로 피부 장벽, 즉 외부의 유해 물질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고 체내와 피부에 수분이 날아가서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피부 장벽의 역할, 두피도 마찬가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피가 다른 점은 이 보다 발달된 모공과 모근 조직을 가지고 있어서 이 머리카락이 많고 두껍고 길게 자라나죠. 한번 발모가 되면 6년에서 8년까지 쭉 자라나서 허리 아래까지도 자라나는 게 바로 두피에서 자라나는 모발이죠. 그래서 팔이나 다리에 있는 털과는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밀도도 굉장히 빽빽하죠. 약 10만여 개의 모발이 평균적으로 두피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많은 또 두껍고 긴 모발을 지탱하고 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두피는 더 두껍다라는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두피에는 많은 혈관, 혈액을 공급하게 됩니다. 혈액 순환은 영양을 공급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모든 우리 신체 건강, 세포의 건강에는 혈액 순환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혈액이 순환하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두피에는 다른 피부 조직보다 더 많은 혈액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피지선도 더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껍다라는 특징, 두껍기 때문에 많고 빽빽한 모발을 튼튼하게 지탱할 수는 있지만 그 장점의 이면에는 또 한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껍기 때문에 영양분, 또 수분이 보충되고 유지되기가 더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두피를 위한 제품에는 이 침투력, 끝까지 침투할 수 있는,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침투력을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머리카락이 뒤덮여 있다 보니까 축축하고 눅눅해지고 또 사이사이에 피지 오염물질이 정체되면서 이 오염되기가 쉽다는 특징, 두피에 과도한 피지와 땀, 또 각질, 미세먼지 이런 것들은 모공에 침입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또 두피의 건강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두피는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예민한 피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피가 건강해야 모발이 건강하다라고 하죠. 당연히 건강한 두피에서 그 근본이 되는 건강한 두피가 건강해야 거기서 건강하고 풍성하고 윤기 있는 모발이 자라날 수가 있겠죠. 마치 이것은 이 건강한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나는 숲은 이 온습도가 적절하고 무엇보다도 이 토양이 양질인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뉴트리라이트를 창시하신 칼 램보그 박사님께서 이렇게 강조를 하셨죠. 어떠한 식물을 심느냐보다 어떤 땅에 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이 건강한 땅, 윤택한 땅, 잘 관리가 된 땅에서 식물이 건강하고 무성하게 자라나고 그러한 식물에서 영양소, 식물 영양소가 풍성하게 함유되듯이 우리 피부,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피가 건강해야지 거기서 자라나는 모발도 당연히 건강할 수가 있고 또 무성하게 풍성하게 자라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두피의 기능 역할은 두피는 모발의 밭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두피가 모발에 받치기 때문에 두피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피의 온습도도 중요하고요. 또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영양 공급이 잘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신나고팀 전주님, 땅의 중요성. 두피도 모발이 자라나는 땅이다. 네, 할 수 있다님 L400으로 땅 개가 맞습니다. L400은 궁극적으로 두피와 모발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두피의 안티에이징 지표를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제품이죠. 네, 많은 분들 공감해 주시고 계신데요. 네, 모발에 대한 상식,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죠. 탈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모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무려 한 10년 이전에 이미 2014년 기준으로 탈모 관심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탈모라고 하면 아주 오래전에는 중년 남성들의 전유물, 남성형 탈모에 대한 그런 관심만 있었던 측면이 있었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 더 오래 전부터도 탈모라는 것이 단순히 정말 병적인 탈모를 넘어서서 머리숱에 대한 니즈, 동안 외모, 이 외모에 대한 관심이 확산이 되면서 풍성한 머리숱이 곧 동안의 상징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모발에 대한 관심, 머리숱에 대한 관심, 숱 케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되면서 탈모 관심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20, 30대이고 또 절반은 여성 정도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모에 대한 관심, 머리숱 케어에 대한 이 관리에 대한 니즈는 남성, 여성을 구분하지 않게 되고요. 또 젊은 층까지도 확산이 되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탈모는 크게 미만성 탈모와 또 국소 탈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미만성 탈모는 diffuse hair loss라고 하죠. 즉 확산형 탈모라고 합니다. 이 미만성 탈모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이 숱이 줄어들게 되고 어떤 특정 부위의 특정한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미만성 탈모와 이 국소 탈모를 구분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국소 탈모는 특정한 형태로 특정 부위에 전형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미만성 탈모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 휴지기 탈모가 있는데 휴지기 탈모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 이상 겪을 수 있는 게 바로 휴지기 탈모로 굉장히 흔한 탈모인데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질환이라든지 영양 상태, 약물, 특히 영양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죠. 두피 모발은 굉장히 이 영양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영양이 불균형하거나 또 너무 극심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영양이 부족할 경우에는 휴지기 탈모가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휴지기 탈모의 특징은 이 원인, 자극의 원인이 발생한 그 당시에 모발이 탈락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한 2개월에서 4개월, 약 3개월 후에 아무 일도 없는데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뭐 때문에 머리가 빠지는지, 무슨 일 때문에 어떤 원인으로 이 탈모가 일어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죠. 네, 그럴 때는 내가 한 3개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를 한번 되짚어 보시면은 원인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이 휴지기 탈모가 질병이 아니고 또 다행인 것은 완전 가역적 탈모라는 사실입니다. 즉 완전 원상 회복이 된다는 거죠. 원인이 해결이 되면 이 스트레스라든지 영양상태, 질병, 약물 이런 원인이 해결이 되면 6개월에서 1년 후에는 아주 완벽하게 원상태로 복원이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만성 탈모 두 번째에 들을 수 있는 것은 원형 탈모증입니다. 원형 탈모증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자가 면역 질환이나 갑상선 질환에 의해서 발생을 하기도 하고 또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생을 하기도 하지만 또 극심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발생을 하기도 하는 것이 원형 탈모증입니다. 생각보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성, 남성 가리지 않고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 원형 탈모증은 이게 동그랗게 이렇게 특정 어떤 형태, 동그란 형태를 띠기 때문에 국소 탈모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원형 탈모가 미만성 탈모인 이유는 어느 부위에 발생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헤어라인에 발생할 수도 있고 정수리에 발생할 수도 있고 옆에 발생할 수도 있고 뒤에 발생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원형 탈모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형 탈모증은
그 미만성 탈모에 속하고요. 이 원형 탈모 처음엔 아주 작게 탈모가 시작이 됩니다. 아주 작게 탈모가 시작이 돼서 잘 안 보이다가 점점 이 원형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 원형 탈모증을 또 주의하셔야 되는 이유는 방치했을 때 또 스트레스가 또는 요인이 지속될 경우에는 하나 더 생깁니다. 2개, 3개도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스트레스 더 받겠죠. 스트레스를 더 받으니까 원형 탈모가 또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이 원형 탈모는 절대 방치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또 원형 탈모증. 네, 원형 맞습니다. 권기찬님, 주변에 원형 탈모 시작했다가 전체 탈모, 그런 케이스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1개로 시작이 되었다가 2개, 3개가 됐다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원형 탈모증은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반드시 케어를 해야 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 대표적인 탈모의 양상, 국소 탈모죠. 국소 탈모의 대표적인 형태는 남성형 탈모 그리고 여성형 탈모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요.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 모두 유전과 또 호르몬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남성형 탈모를 보시게 되면 이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정수리, 두정부, 머리 꼭대기죠. 두정부에서 동그랗게 탈모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헤어라인, 전두부 앞쪽의 헤어라인, 또 옆쪽 측두부, 이 헤어라인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남성형 탈모는 M자로 뒤로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좀 슬픈 얘기지만 이 정수리의 동그라미와 앞쪽의 M자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만나서 정말 휑하게 이렇게 뚫리게 되는 것이 남성형 탈모의 이 전형적인 양상입니다. 여성형 탈모도 전형적인 형태를 띠게 됩니다. 남성형 탈모와는 형태가 완전 다릅니다. 앞면 두피 모발의 경계선, 즉 헤어라인, 이 얼굴을 감싸고 있는 헤어라인은 뒤로 이렇게 물러나지 않아요. M자로 벗겨진다거나 이렇게 뒤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형 탈모의 특징은 이 가르마가 점점 휑해지면서 이 두피에 이 살색이 계속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나무 형태, 크리스마스 트리 형태처럼 이 가지를 치듯이 옆으로 이렇게 점점 넓어지는 것이 이 여성형 탈모의 양상입니다. 그래서 여성형 탈모는 이 유전적 요인이 또 있겠지만 또 호르몬에 의해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50대 초반,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 갱년기, 완경기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50대 초반에 굉장히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심한 정도가 좀 다르긴 하지만 여성형 탈모를 겪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을사님이 크리스마스 나무 형태 저도 보면서 표현이 참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시면은 정말 크리스마스 나무 형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는 유전적인 경우에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또 호르몬에 의해서 노화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에게 그러한 인자가 있다면 미리미리 예방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세티니크 제품이라든지 엘리사벳 같은 제품들을 사용해서 미리부터 사실 이 탈모 케어 머리숱이 줄어드는 것은 얼굴 피부가 주름이 늘어나고 건조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화에 의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예정된 일이기 때문에 20, 30대부터 관리하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질병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피부 관리도 마찬가지로 손상이 되기 전에, 주름이 생기기 전에, 탈모가 일어나기 전에 또 탄력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부터 예방, 건강할 때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가장 훌륭한 그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가장 효과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변한울님, 판토텐산, 콜라겐 맞습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판토텐산과 판토블레가죠. 판토블레가와 트루콜라겐 꾸준히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견인성 탈모도 국소 탈모인데요. 이 견인성 탈모는 유전이나 호르몬 질병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냥 이 머리를 묶는 습관에 의해서, 헤어스타일 습관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견인성 탈모입니다. 견인, 잡아당기는 거죠. 견인 차할 때 견인인데요. 잡아당겨져서 머리가 빠지는 게 견인성 탈모예요. 머리를 꽉 당겨 묶으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 포니테일 헤어스타일, 똥머리 이런 것들 자주 하시면 견인성 탈모가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너무 꽉 당겨 묶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그냥 귀찮아서 오늘 드라이하기 귀찮아서 매일매일 머리를 질끈 묶으시는 분들 견인성 탈모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너무 자주 묶으시는 것은 좋지 않고 특히 싹 당겨서 묶으시는 것은 이 두피의 입장에서는 모발이 이렇게 잡아 당겨지는 거기 때문에 탈모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직업군에서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무용하시는 분들.
한국 무용 발레리나 마찬가지 국악하시는 분들, 또 피겨스케이팅 선수, 그리고 리듬체조 선수, 이렇게 헤어스타일이 특정해야 되는 그런 꽉 당겨 묶어야 되는 직업군에서 흔히 발생을 하게 돼서 예전에 그 김연아 선수 한참 현역 활동을 하실 때 보면 여기 헤어라인이 좀 빈약한 걸 볼 수가 있고, 위키드 영화에도 주연으로 출연했던 미국 가수죠.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경우에도 위키드에서는 이 헤어스타일을 그렇게 당겨 묶지 않았는데 평상시 공연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일상에서도 머리를 굉장히 당겨 묶고 굉장히 긴 머리를 이렇게 위쪽에다 포니테일로 이렇게 확 당겨서 묶다 보니까 굉장히 헤어라인에 견지성 탈모가 많이 발생하신 것을 아마 찾아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변하늘님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들 마찬가지예요. 여자아이들 머리 예쁘게 스타일링 해주느라고 싹 당겨 묶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링 해주시는데 그때 너무 세게 당겨 묶지 마시고 이렇게 당겨 묶었을 때 한번 싹 이렇게 내려주시면 조금 방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올 한 올 소중한 것이 모발이고 그 소중한 모발의 바탕이 되는 것이 두피인데요. 모발과 두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세 가지 요인이 있죠. 첫 번째, 뭐니 해도 스트레스는 탈모, 두피 모발 건강에 주된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스트레스 정말 해롭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고요. 두 번째는 영양 상태, 불규칙하거나 불균형한 영양적 요인이 두피 모발의 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 굉장히 다양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게 되는 외부 자극 요인들이 두피와 모발의 건강을 저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탈모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 스트레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스트레스는 이 두 가지 기전으로 메커니즘으로 이 탈모를 유발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혈관이 수축을 합니다. 자, 혈관 뭘 하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두피 세포에 영양,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혈관이 수축되니까 혈액이 잘 순환이 안 돼. 혈액이 잘 순환이 안 되면서 두피 세포에 영양과 산소 공급을 잘 못하겠죠. 또 두피가 긴장이 됩니다. 두피가 딱딱하게 긴장이 되죠. 우리 좀 스트레스가 적은 아이들, 요즘에 뭐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래서 이 좀 학령기 아이들 말고 좀 더 어린 아이들 머리, 아가들 머리 만져보면 두피가 어른들만큼 아주 딱딱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피가 긴장을 하게 되면 혈액 순환이 더 안 되죠. 혈관이 더 딱딱하게 긴장을 하니까, 뭉치니까 긴장을 하니까 혈액 순환이 더 안 돼요. 그러면 혈액이 순환이 안 되니까 세포에 산소랑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세포가 점점 굶주리죠. 굶주리고 또 산소도 공급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세포가 점점 약화되다가 손상이 되니까 결국은 그 세포, 모낭 세포에서 자라나는 모발도 약화되면서 탈모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면 면역력이 감소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 건강한 면역 상태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못했던 이 공기 중에 일상 속에 다양한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이 모낭에 침투해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결국은 탈모로 이어지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나만의 방법을 개발하시고 또 유지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로 두피 건강에도 또 탈모를 예방하는데도 또 피부 건강에도 동안 피부 유지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피 모발 건강의 위험 요소 그 두 번째는 영양 상태, 영양 요인인데요. 지나친 다이어트와 편식은 탈모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영양이 불균형해지면, 영양이 부족해지면 이 두피에 영양이 안 가기 때문에, 부족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탈모로 이어지게 되겠죠. 실제로 섭식 장애 중에 하나인 거식증의 증상 중에 하나는 바로 탈모입니다. 그래서 영양이 부족해지면 탈모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루에 모발이 얼마나 자라냐 살펴보면 하루에 자라나는 모발의 길이는 0.3mm입니다. 0.3mm. 굉장히 1mm도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모발이 10만 개죠. 그래서 0.3mm, 10만 개가 0.3mm씩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영양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양 굉장히 균형 있게 유지하고 섭취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 과도한 지질의 섭취, 지방 위주의 식사, 지방이 많은 음식 위주의 식습관은 혈액의 순환을 방해해서 역시 이 두피, 모발의 건강을 저해하면서 탈모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두피와 모발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는 다양한 일상 속 외부 자극입니다. 우리가 외모 관리를 위해서 하게 되는 다양한 시술들이 있죠. 염색, 탈색, 펌. 우리가 매일 머리를 말리면서 쓰게 되는, 또 스타일링을 하면서 쓰게 되는 열기구의 사용, 드라이기라든지 고데기의 사용, 이런 것들도 두피와 모발의 건강을 저해하게 되고요. 왁스와 스프레이와 같은 화학적인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 또 미세먼지는 이 모공보다 작기 때문에 두피를 손상시키죠. 또 자외선이 두피의 건강을 위협한다라고 잘 생각을 못 하실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UVA, 장파장이죠. 장파장인 UVA는 커튼이나 이 블라인드도 다 뚫고 비구름도 다 뚫고 우리 피부에 침투를 하죠. 이 두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UVA가 진피층에 침투해서 이 탄력 물질인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다 끊어버리죠. 손상,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콜라겐 생성도 억제하기 때문에 두피의 탄력이 떨어집니다. 두피의 탄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두피가 탄력이 있고 짱짱해야 모발을 꽉 잡아줘서 모발이 안 빠지는데, 두피의 탄력이 떨어지면 이 모발을 잡아주는 힘, 머리의 뿌리를 잡아주는 힘 자체가 느슨해지기 때문에 쉽게 모발이 탈락하는 탈모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두피의 탄력도의 저하, 두피의 치밀도의 저하, 그 원인은 바로 자외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활동이 많은 날, 또 자외선이 강한 날에는 물리적으로 이 모자라든지 양산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잘못된 샴푸 습관, 우리 매일 샴푸를 하는데 이 샴푸 습관이 잘못된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첫 번째는 내 두피와 모발 타입에 맞지 않는 샴푸 사용하는 거, 또 약산성이 아닌 샴푸 사용해서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 거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건강하게 샴푸를 하기 위해서는 샴푸하시기 전에 브러쉬, 빗질을 해주셔서 두피의 혈액순환도 도와주시고 모발에 있는 이물질, 먼지 같은 것도 좀 털어내 주시고 엉키지 않게 한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고, 충분히 미온수 물에 적시신 다음에 두피 위주로 거품, 샴푸 거품으로 물리적으로 빡빡 문지르는 게 아니라 샴푸 거품을 충분히 내서 10만 개의 모공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세정한다 라는 느낌으로 세정을 하시고, 너무 빡빡 문지르시면 안 돼요. 특히 손톱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빡빡 문지르지 말고 섬세하게 세정하시고, 또 중요한 거 잘 깨끗이 헹궈 내셔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온습도 중요합니다. 두피 환경, 온습도가 중요하죠. 얼굴 피부와 마찬가지로 두피 역시 높은 온도는 열 노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광노화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외선에 의한 광노화와 마찬가지로 얼굴이나 두피 열이 올라가게 되면 이 진피층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손상됩니다. 그러면서 탄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 높은 온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습도가 높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면서 또 두피에 이 모낭에 염증이 발생하면서 두피 건강 저해하고 탈모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권기찬님, 화장도 두피도 모두 세정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죠. 자, 두피의 첫 번째 기능, 역할 뭐였죠? 두피는 모발의 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 역할이 있습니다. 흘러내리지 않게 탁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뭘 잡아줄까요? 얼굴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피의 두 번째 기능, 얼굴의 틀의 역할을 합니다. 두피는 얼굴의 틀이다. 두 번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이렇게 딱 잡고 있어요. 이렇게 잡고 있는 게 바로 두피예요. 이렇게 딱 헤어라인 있으면서 얼굴에 바로 연결이 돼서 잡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두피의 탄력이 떨어지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모발이 약화되고 탈모로 이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두피 자체의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딱 잘 닫고 있어야 되는데, 탄력이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지면서 얼굴 선이 무너지고 주름도 늘어나고 얼굴의 탄력도 떨어지면서 이 탄력이 저하되는 매우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또 두피의 탄력도, 두피의 노화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조보현님 얼굴에 틀을 잡아주는 두피 고맙죠. 고마운 두피 잘해줘야 됩니다. 잘 관리를 해줘야겠죠. 두피가 노화되는 것은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죠. 그래서 간과하기가 쉬운데요. 두피와 모발이 실제로 노화가 되고, 두피의 노화는 실제로 얼굴 피부의 노화도와 또 동안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자, 왼쪽의 이미지가 젊고 건강한 두피의 표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이 노화된 두피의 표면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왼쪽에 젊은 두피를 보게 되면 우리가 뭐 재볼 수 없지만, 두께 재볼 수 없지만 굉장히 약간 도톰하면서 탄탄하면서 매끈하고 탄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에 노화된 두피를 보시게 되면 눈으로 봐도 굉장히 얇아 보이고 주름져 있고 탄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흐느흐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연뷰티님, 탄력도 노화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두피다라는 점, 네,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두피는 실제로 이 동안 노화,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전문가들은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원인, 또 탄력이 떨어지는 원인의 무려 70%가 두피 노화 때문이다 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죠. 발생학적으로 두피는 피부의 뿔이다. 그래서 여기 정수리에서부터 피부가 발생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얼굴의 피부는, 잡고 있는 이 얼굴의 피부는 이 두피에서 시작이 되고, 식물로 비유하면 두피가 뿌리, 얼굴이 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원, 피부의 시작점인 두피가 처지면, 탄력이 떨어지면 얼굴선도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피가 건강하고 탄력이 있어야 얼굴 피부도 탄력 있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피 관리는 이 풍성한 모발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탱탱한 얼굴, 동안 미모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소중한 두피 건강하게 관리하는 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한 두피 관리는 건강한 얼굴 피부 관리와 완전 동일합니다. 두피와 얼굴 피부의 이 조직, 구조는 완전 동일하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세정이 중요해요.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세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 세정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염 물질을 잘 세정하기 위해서 세정력을 높이는 데만 중점을 두게 되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오염 물질의 제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섬세하게, 마일드하게, 저자극으로 살살 세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피부 장벽에 손상 없는 부드러운 세정을 하기 위해서는 얼굴 피부와 마찬가지로 약산성 포뮬라의 샴푸로 이 두피 환경, 두피의 이 유익균과 유해균, 마이크로바이옴의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산성 샴푸의 사용,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샴푸 방법대로 이 섬세하게, 살살 이 지문 부위를 사용해서 빡빡 문지르지 않고 거품을 풍성하게 내서 세정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잘 헹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세정만 잘하면 안 돼요. 세정을 잘 하신 다음에 보습과 영양 공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이 지성 두피일수록 보습 영양 공급 안 해주면 건조해지면서 피지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두피 타입은 보습과 영양 공급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자외선 차단, 물리적인 차단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내인성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영양 상태가 중요합니다. 영양소의 공급, 특히 두피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들, 뉴트리라이트의 판토 블렌드와 트루 콜라겐을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단백질, 프로틴, 양질의 이 단백질의 꾸준한 섭취도 두피와 모발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피도 피부이기 때문에 이 이너 뷰티, 아우터 뷰티라고 하죠. 이 안쪽에서 채워주는, 먹어서 섭취하는 영양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풍성하고 윤기 있는 모발을 위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은 건강한 두피와 또 건강한 모발. 건강한 두피는 이 영양 상태가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미 발모된 모발을 위해서는 풍부한 단백질, 모발의 손상, 개선과 관리를 위해 단백질의 공급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발의 대부분은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모발의 구성 성분의 65%, 95%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건강한 모발일수록 단백질 비중이 높아요. 그런데 손상된 모발은 단백질이 점점 빠져나가서 수분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65에서 95라고 했을 때 65는 약간 손상된 모발, 95는 굉장히 건강한 모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피와 모발 모두 중요한 것은 이 흡수력, 유효 성분이 실제로 흡수가 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흡수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두피와 모발 모두 흡수가 잘 안 된다는 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껍기 때문에 이 끝까지, 안쪽까지 영양 성분, 유효 성분이 흡수 침투되기가 어렵다는 특징,
그리고 모발의 경우에는 손상된 모발은 특히 이 큐티클이 다 열려요. 이 비늘 같은 큐티클이 다 열리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단백질, 이 성분 단백질 넣어줘도 이 열려있기 때문에 다시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두피와 모발, 특히 두피는 흡수력이 중요하고 모발은 흡수력과 함께 이 결합력, 흡수 침투한 다음에 결합이 돼서 안 빠져나오도록 해주는 그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새로운 세티니크 프로틴과 리포솜으로 구현하는 우리가 헤어 살롱이나 두피 클리닉에 가서 받게 되는 프로페셔널 퍼포먼스를 집에서 홈케어로 그 효과를 구현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되어서 2월 4일에 출시가 됩니다. 다양한 라인으로 두피 모발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출시가 되는데요. 색상이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이 패키지 컬러도 너무나 고급스러운 파스텔 톤으로 은은하게 디자인이 되어서 우리 욕실의 인테리어까지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 같고요. 그리고 향, 앞서 시작하실 때 향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향 맡아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정말 향이 정말 향수처럼 고급스러운 향, 각각의 라인의 특징에 맞게 너무나 고급스럽게 이 조향된 향, 아로마 향 역시 이 샴푸 그리고 샴푸한 후에도 은은하게 지속이 되면서 굉장히 그 즐거운 하루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헤어살롱과 두피 스파에 가서 이와 같이 다양한 이 클리닉 시술을 받게 되는데요. 헤어살롱에 가서 받게 되는 모코타 클리닉 등등의 다양한 클리닉 그리고 두피 스파에서 받는 다양한 시술들 굉장히 고가이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매번 찾아가야 된다는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이 시술을 받게 되는 이유는 찾는 이유는 이와 같은 프로페셔널 퍼포먼스가 즉각적인 효과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주면서 또 그 효과가 오래 지속이 되기 때문에 굳이 많은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티니크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와 같은 프로페셔널 퍼포먼스의 효과를 홈케어로 매일매일 집에서 구현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발이 되었습니다. 바로 모발의 영양 흡수와 두피의 영양 전달 이 두 가지의 측면이죠. 열과 자외선, 다양한 자극들, 화학 시술로 잃어버린 모발의 영양을 확실하게 공급해주고 또 두피, 두꺼울 뿐만 아니라 피지 각질이 쌓이기 쉽고 관리가 어려운 두피의 안쪽까지 깊숙이 영양을 공급해서 개선해 줄 수 있도록 설계가 된 포뮬러로 출시가 되는데요. 그 첫 번째 테크놀로지, 핵심 테크놀로지가 적용된 성분은 바로 프로틴 플러스 컴플렉스입니다. 모발에 작용을 하죠. 손상된 모발, 끊어지고 갈라진 모발에 작용을 하게 되는 단백질 공급 3단계 시스템인데요. 첫 번째는 채워주는 퀴노아 프로틴 단백질을 넣어줍니다. 채워줍니다. 그리고 넣어주기만 하면 빠져나간다고 했죠. 크레아틴 성분이 아미노산 간의 정기적 결합을 강화해서 결합을 단단하게 시켜주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라마이드 코팅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보호해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모발의 강도가 2배 강화되고 갈라짐이 54% 개선되는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김미경님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시술도 많은 분들이 한다는 게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에서 홈케어로도 하실 수 있다는 굉장히 희소식이죠. 자, 두 번째는 두피를 위한 테크놀로지와 성분인데요. 영양을 리포솜에 담아서 두피 깊숙이 전달을 하는 파이토 리포솜입니다. 리포솜이라는 것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중 인지질 막 구조, 세포 막과 유사한 구조의 마이크로 캡슐, 이 마이크로 구형 안에, 작은 구형 안에 원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이 성분을 넣는 거죠. 그래서 세포막과 유사한 구조의 막이기 때문에 피부에 저항 없이 마치 세포인 것처럼 깊숙이 저항 없이 흡수, 침투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리포솜 테크놀로지죠. 아티스트리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널리 클렌저부터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리포솜 테크놀로지, 이제 세티니크의 파이토 리포솜 테크놀로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파이토 리포솜에는 두피 장벽을 강화하는 세라마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세라마이드 성분은 피부 세포 간 지질의 구성 성분입니다. 피부 장벽은 피부 세포와 지질, 그 사이를 연결하는 지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질은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화가 될수록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그 지질을 구성하는 성분, 지질이 감소하면서 결국 피부 장벽에 틈이 생기고 피부 장벽이 손상되는 것인데요. 이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세포간 지질의 주요 성분이 바로 세라마이드죠.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중에 이 세라마이드를 보충해 줌으로써 두피 장벽을 강화해주는 역할.
그리고 두 번째 성분은 시토스테롤 성분입니다. 시토스테롤 성분은 식물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 재생하기 위해서 분비되는 이 성분인데요. 동물과는 다르게 식물은 자리를 이탈할 수가 없죠.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외부의 공격이 오거나 손상이 오더라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식물은 동물보다도 더 강력한 상처 재생, 치유, 회복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시토스테롤 성분이 있기 때문에 식물이 뭐 가지가 잘리거나 해도 이파리 다시 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토스테롤 성분은 강력한 재생, 회복, 치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화상 치료의 약재로 주로 쓰이는 성분입니다. 이와 같은 시토스테롤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두피를 확실하게 재생시켜주고 치유해주고 또 진정시켜줄 수가 있는 거죠. 파이토 리포조만에는 두피 장벽을 강화하는 세라마이드, 그리고 두피를 재생, 진정시켜주는 시토스테롤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두피를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두피 모발에 순하게 자연의 식물의 영양을 담았습니다. 물로 씻어내는 제품, 샴푸, 트리트먼트,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생분해 테스트를 완료해서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고 지구 환경을 지속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고요. 또 영국 비건 소사이어티의 까다로운 비건 인증의 포뮬러, 비건 인증을 획득한 식물성 포뮬러로 개발되었습니다. 아르간부터 해바라기씨, 석류, 바오밥, 로즈마리, 퀴노아씨 추출물, 다양한 식물의 영양을 가득 담은 비건 인증 포뮬러입니다. 다양한 두피 모발 고민, 정말 다양하게 두피의 모발 또 고민이 니즈가 있죠. 손상부터 건조, 그다음에 지성, 탈모, 그리고 비듬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두피 고민, 모발 고민을 확실하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수치로 증명된 효과를 담아 출시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극손상 모발이죠. 극손상 모발에는 인텐시브 리페어 라인을 사용했을 때 모발 강도가 2배 강화된다라는 효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건성두피, 건조한 모발에는 스무드 모이스처를 사용했을 때 모발의 부드러움이 무려 13배가 강화되고요. 탈모 두피, 탈모 증상 집중적으로 케어해서 스캘프 뉴트리션 라인 사용 시 모발이 풍성해지면서 모발 볼륨이 1.99배 강화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지성두피, 기름진 두피, 퓨리파잉 라인을 사용하시면 두피의 피지가 한 번만 사용해도 28%가 감소되는 효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비듬 고민, 안티 댄드러프 라인을 사용했을 때 2주 만에 비듬이 완화되는 효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라인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무드 모이스처 라인을 사용했을 때 이 영양이 가득한 아몬드 오일 핵심 성분입니다. 항산화 영양이 풍부한 아몬드 오일, 그리고 채워주고 결합하고 보호해주는 프로틴 플러스 컴플렉스를 담은 수분 가득 포뮬러. 클리닉한 듯, 마치 우리가 헤어살롱에서 클리닉을 받은 듯 13배나 부드러워지는 모발을 경험할 수 있었고요. 또 이 아몬드 오일이 모발 끝까지 강력한 보습을 유지해서 이 건조한 모발 어떠죠? 부스스하게 들뜨게 되죠. 매끄럽고 차분한 모발을 관리하기 쉽게 정돈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두피 자체도 촉촉하게 히알루론산과 비타민 E를 함유한 선플라워 시드 컴플렉스가 두피를 촉촉하게 보습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시트러스와 엠버 머스크의 산뜻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아로마 향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극손상 모발, 자극받은 두피, 극손상 모발에 집중적인 케어를 해주는 인텐시브 리페어 라인인데요. 자, 손상 모발 어떻죠? 빗질이 불가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빗질 불가. 모발 손상 안 돼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이 머리카락에 손도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 잘 내려가죠. 굉장히 매끄럽게 내려가게 되는데, 제 모발 역시 이렇게 긴 모발로 오랫동안 염색도 해왔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 열기구 사용, 고데기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손상 모발이에요, 사실. 이 봤을 때 다림질 하듯이 이 열기구를 다려놔서 굉장히 머릿결이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예전에도 하셨지만 만져보면 사실 빗질이 잘 안 되는 모발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텐시브 리페어 라인을 한 번만 사용해 봤을 때도 굉장히 놀랍게 개선이 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지금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매끄럽게, 자꾸 제가 아까부터 자꾸 머리카락 만지게 되는데 만져보고 싶을 정도로 매끄럽게 개선이 되는 그런 모발의 개선도 확실하게 제가 직접 확실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프로틴 플러스 컴플렉스를 담아서 이 손상모를 개선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고 매일 열기구 사용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미래의 손상으로부터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면서 약해진 모발을 2배나 강화시켜주고요. 모발 끝에, 머리 끝에 갈라짐을 54% 개선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거칠게 일어난 큐티클이 바로 이 손상된 모발의 특징이죠. 오른쪽 하단의 이미지 보시면 이 손상된 모발 보실 수가 있죠. 거칠거칠한 큐티클 다 일어나 있습니다. 이 거친 큐티클을 매끄럽게 가라앉혀주는 석류 추출물,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 열기구 사용이라든지 이 손상 요인에 노출이 되게 되면 두피도 민감해지고 건조해지죠. 두피를 보습 진정해주는 두피 케어 포뮬러로 두피도 편안하게 촉촉하게 진정시켜주고요. 인텐시브 리페어 라인 같은 경우에는 피치와 자스민의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달콤한 아로마 향, 그리고 스무드 모이스처 라인보다 더 영양이 좀 리치한 쫀쫀한 이 크리미한 텍스처를 기대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손상 모발인 경우에는 이 샴푸와 트리트먼트 이외에도 마스크, 스페셜 케어를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 표면만 강화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안쪽의 코어 결합까지 강화해서 이 손상 모발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강화시켜주고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끊어진다고 머리카락 자르기 시작하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끊어진다고 이제 자르실 필요가 없어요. 리페어, 인텐시브 리페어 헤어 마스크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 확실하게 효과를 느끼실 텐데요. 모발 안쪽에 이 결합, 약화된 단백질 결합을 강화시켜주는 시어버터와 마카다미아 오일, 그리고 프로틴 플러스 콤플렉스를 함유해서 안쪽의 결합을 강화해서 모발을 무려 3.4배 강화시켜주고요. 모발 결합을 26% 개선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샴푸와 트리트먼트와 마찬가지로 석류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어서 큐티클 매끄럽게 가라앉혀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또 씻어내지 않는 로션 타입도 있는데요. 인텐시브 리페어 헤어 로션, 손상 모발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외부 자극으로부터 이제 보호해주는 역할까지 해주죠. 다양한 자극을 받게 되죠. 앞서 살펴본 일상 속의 다양한 자극들, 쉽게 두피 모발이 손상되게 되는데요. 특히 열과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두피와 모발을 보호해주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 바로 헤어 로션입니다. 시어버터와 프로틴 플러스 콤플렉스의 포뮬라가 큐티클을 매끄럽게 가라앉혀주고 모발을 강화해줘서 모발 끝에 갈라짐을 74% 개선해주고 모발 강도를 2.9배 강화시켜주는 효과, 또 석류 추출물이 들뜬 큐티클을 매끄럽게 가라앉혀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로션뿐만 아니라 헤어 오일 세럼도 함께 출시됩니다. 열 손상된 모발, 특히 열 손상, 열 보호, 자외선 보호 역할을 하게 되는데 특화되어 있는데요. 이 스타일링 열기구의 사용, 드라이기나 고데기의 사용을 이제 안 할 수 없으니까 이 스타일링 단계에서 손상이 되는 걸 막아주는 게 중요하죠. 스타일링이 손상이 아닌 케어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손상된 모발은 젖으면 이 단백질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큐티클 다 열려있기 때문에 빈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큐티클 사이사이 물기를 막 머금어서 정말 잘 안 마릅니다. 탈색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머리가 진짜 안 말라요. 그래서 안 마르니까 더 드라이기를 오래 하게 돼요. 더 드라이기를 오래 하게 되니까 더 손상이 되면서 더 안 마르는 모발이 되죠.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러한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모발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헤어오일 세럼은 열 손상된 모발을 강화해주는 역할, 무려 3배 강도를 강화시켜주는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열뿐만이 아니라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도 보호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129% 더 윤기 있게 빛나는 모발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텐시브 리페어 스페셜 케어 라인의 3단계 프로틴 케어 시스템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씻어내는 워시오프 마스크죠. 샴푸의 워시오프 헤어 마스크로 모발 코어 안쪽 내부의 결합을 강화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머리 다 감으신 다음에 말리기 전에 타월로 물기 제거하신 다음에 모발을 매끄럽게 정돈해주고 갈라짐을 개선해주는 헤어 로션을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열 손상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드라이어나 고데기 사용 전에 모발 윤기 보호를 줄 수 있는 헤어 오일 세럼 이 3단계로 발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성 두피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피지와 각질, 미세먼지까지 말끔하게 두피 모발을 딥클렌징 해줄 수 있는 퓨리파잉 라인이 새롭게 출시됩니다. 아침에 분명히 머리를 감았는데 점심때가 되면 떡지고 머리 안 감았냐는 오해까지 받으시는 이 억울한 경우 이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한 번만 사용해도 두피 피지가 28% 감소하는 강력한 딥클렌징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까지, 각질 피지뿐만이 아니라 미세먼지와 같은 오염까지 확실하게 세정을 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항산화 영양이 풍부한 로즈마리와 파이토리포솜으로 두피의 유수분 밸런스 케어해주는 거, 지성 두피일수록 더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성 두피, 지성 얼굴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지성 피부는 건조하다라는 상황이 되면 수분을 보유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유분이 더 나옵니다. 나올 게 유분밖에 없기 때문에 유분이 더 나와요. 그래서 세정만 확실하게 하고 수분 공급 안 해주면 지성이 더 심해집니다. 피지가 더 많이 나오면서 이 유분기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피에 이 항산화 영양이 풍부한 로즈마리 파이토 리포솜으로 유수분 밸런스를 케어해주는 이 보충해주는 포뮬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답답한 피지를 클렌징 해주는 이 퓨리파잉 라인이다 보니까 향도 굉장히 산뜻한 프레시한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몬 시트러스와 그린티의 상쾌한 아로마, 그리고 가볍게 모발이 살아나는, 이 모발이 떡지면, 두피 떡지면 모발이 무겁게 쭉 늘어지게 되죠. 모발이 가볍게 살아나는 가벼운 텍스처를 즐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남몰래 털어내는 고민, 그리고 검정색, 블랙 컬러의 옷은 잘 입지 않게 되는 고민을 가지신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답답하게 쌓인 각질과 비듬을 케어하는 강력한 솔루션 안티 댄드러프 라인이 출시됩니다. 안티 댄드러프 라인 사용하시면 사용 후 2주 만에 비듬이 완화되는 인체 적용 시험 결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비듬 같은 경우에는 이 묽은 비듬, 각질, 모공을 맞게 되면 모공, 모낭에 트러블을 일으켜서 또 탈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을 하시는 게 좋겠죠. 지성 두피와 마찬가지로 이 비듬 두피도 각질만 제거하고 또 세정만 해주게 되면 건조하기 때문에 각질이 또 더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피 보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포뮬러, 촉촉한 포뮬러로 개발이 되었고요. 생강, 진저와 팔도 리포솜을 담은 두피 케어 포뮬러가 두피의 유수분 밸런스 케어와 함께 편안하게 진정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보통 이 비듬 샴푸다 하면 굉장히 화학적인 향이 아닐까, 냄새가 아닐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세티니크의 안티 댄드러프 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듬 샴푸라고 하기엔 정말 놀라운 고급스러운 향, 베르가못과 프리지아의 고급스러운 아로마와 상쾌한 텍스처를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네, 세티니크 볼륨 전용은 비슷한 라인, 세티니크 볼륨 라인 사용하셨으면 퓨리파잉 라인으로 대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중요한 라인이죠.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탈모 증상 집중 케어 스캘프 뉴트리션 라인입니다. 한 올 한 올 소중한 모발, 그 모발의 바탕이 되는 소중한 두피, 더욱더 튼튼하게 한 올도 놓치지 않게 뉴트리라이트의 인증을 받은 뉴트리서트 시베리안 진생을 담아서 두피의 활력과 컨디션 개선시켜주고요. 영양을 가득 채우는 포뮬러로 탈모 증상을 집중적으로 케어해서 모발의 탈락을 58%나 감소시켜주는 인체 적용 시험 결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두피부터 모발 끝까지 영양을 채워서 결과적으로 풍성한 모발, 풍성하고 밀도 높은, 모발이 풍성해지면 밀도가 높아지겠죠. 밀도 높은 아름다움을 선사하게 됩니다. 모발이 풍성해지다 보니까 헤어 볼륨이 1.99배 증가되어 유지되는 효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두피 탄력뿐 아니라 두피 환경의 밸런스까지 케어하는 포뮬러입니다. 두피 장벽을 강화하고 유수분 밸런스 맞춰주고 탄력 있게 개선해줄 뿐만이 아니라 이 두피도 피부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의 군집입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익균과 유해균의 이 밸런스 맞춰주는 게 중요하죠. 프리바이오틱스,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함유한 약산성 포뮬러가 이 두피 환경을 건강하게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스케이프 뉴트리션 라인. 샴푸와 트리트먼트 이외에도 탈모 증상을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세럼, 토닉, 에센스가 함께 출시됩니다. 두피의 컨디션을 개선하고요. 탈모 증상을 집중적으로 케어해서 모발의 강도를 2.68배 강화해주는 효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쿨링감, 앞서 제가 두피도 열노화를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광노화와 마찬가지로 두피 열이 오르게 되면 진피층이 손상되면서 탄력이 떨어져서 탈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두피의 열감을 낮춰주는 쿨링감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제품 이미지를 보시면 굉장히 용기가 특이하게 생겼어요. 끝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돌기가 있는데 그 마사지 팁 끝에서 이 용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르면서 마사지 하시면서 용액이 나오면서 간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두피에 사용하는 제품이니까 어떻겠어요? 점도가 묽어요. 액상 타입, 액체 타입입니다.
크림이나 로션 같은 타입이 아니죠. 그래서 액상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꽉 누르시면 쭉 흘러내리게 됩니다. 양 조절하시기 위해서 살짝 누르시면서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텐시브 세럼과 조금 다릅니다. 네, 한나경님, 인텐시브 세럼은 지속적으로 판매가 될 예정이고요. 또 다르게 이 토닉 에센스 같은 경우에는 두피 전반적인 환경과 좀 유수분 밸런스를 좀 케어하는데 더 집중이 되어 있는 제품으로 두 제품 다 사용하시면 더 좋은 제품입니다. 두피 케어 라인, 헤어 케어 라인과 함께 프리미엄 연모제도 함께 출시될 예정입니다. 자, 보통 연모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두피를 자극하고 또 모발을 손상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두피 자극과 모발 손상으로부터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는 프리미엄 연모제죠. 클래식 블랙과 다크 브라운, 라이트 브라운, 와인 브라운 4가지 컬러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컬러 브릴리언스 시스템, 컬러를 선명하게 해주는 시스템이죠. 모발 큐티클 안쪽까지 연모 성분의 침투를 높여주는 아미노산을 포함해서 강력한 이 컬러의 밀착 효과로 확실한 발색력, 강력한 발색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컬러 프로텍트 컴플렉스 테크놀로지로 컬러의 선명함이 바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프로틴 플러스 컴플렉스가 이 연모제에도 함유되어 있어서 모발을 단백질을 채워주고 결합해주고 코팅해주는 효과, 염색 후에도 모발을 보호해주고 강화해줘서 머릿결이 손상되지 않도록 탄탄하고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연모제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 없이, 불쾌한 냄새 없이 보테니컬 아로마를 담아서 좁은 공간에서도 쾌적한 염색이 가능하도록 한 제품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세티니크 새로운 신제품 라인 2월 4일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많이들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출시와 함께 프로모션 준비했습니다. 2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스무드 모이스처 샴푸 대용량과 트리트먼트 함께 구매하시거나 또는 인텐시브 리페어 대용량 샴푸와 헤어 마스크 함께 구매하시게 되면 이 샴푸와 트리트먼트 3가지 라인의 샴푸 트리트먼트 미니어처 세트를 증정해 드리는데요. 굉장히 사이즈 큽니다.